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충북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유튜브 영상물을 공개했습니다. 페트병은 물론 택배 상자류와 스티로폼까지 핵심 품목들의 분리배출 방법이 담겼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맞춤 교육과 사업 모델 현실화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사흘 연속 국내에서 3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충북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3차 유행이 걱정될 만큼 전국적인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40대 이하 젊은 층 감염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동작구의 한 학원을 다녀온 뒤부터 콧물과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 해당 학원에서는 지금까지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한편 일주일 새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돼 왔던 청주 서원구 거주 40대가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의 환자가 추가되며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들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명으로 하루 1.7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 40대 이하는 전체의 62%인 21명으로 주로 노년층에 집중됐던 코로나 초기 양상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많은 만큼 보건당국은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한 주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음성군 삼성면 배달기도원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했던 음성군은 일단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처음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하고 지역의 동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생활 경제권인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1일 괴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지 9일 만에 이루어진 발빠른 조치입니다. 수도권 초집중 시대에 지방이 살아가려면 보다 넓은 단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작용했습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까지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도 광역화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충청권도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온 충청권 광역철도를 연말 확정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충청권 광역화의 마중물이고 또 선결 과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밖에 초광역 자율주행 자동차 특구, 충청권 실리콘밸리 같은 광역 경제지구 조성에도 협력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도연구원이 공동 용역을 맡아 올해 안에 1차 추진 전략과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조직 틀을 만들고 그런 지원 인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재정 분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첫 논의부터 의기투합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얼마 전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청주시가 이를 빗대 싹쓰러라는 제목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영상물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인데 시청 공무원 3명이 출연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갖가지 재활용 쓰레기들이 가득 차 포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했고 음식물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그대로 묻혀있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손으로 오염된 용기를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입된 쓰레기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40%에 불과합니다.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발열량이 높은 재활용품 자체가 소각장으로 가서 환경오염이 나올 수가 있고 소각장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페트병은 물론 택배 상자류와 스티로폼까지 핵심 품목들의 처리 방법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배달 음식이 증가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분리수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널리 홍보하고자 만들었고, 청주시는 4분 분량의 분리배출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이벤트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한 첫걸음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창업기업 대표가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경영 성과나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는 IR 피칭을 대회 형식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석 달간 스타트업 창업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 진출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단계별 맞춤 교육과 사업 모델 현실화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또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벤처 창업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태계 자체도 좀 상당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벤처 생태계 활성화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스쿨을 통해 지난 4년간 100여 개의 지역 기반 창업 기업이 탄생했고 이 중 약 5%가 실제 투자를 받아 초기 창업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면 거기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초기 창업 아카데미를 항상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 예비 창업가의 꿈과 다양한 지원책이 만나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드론은 요즘 그야말로 팔방미인, 하루가 다르게 활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하는 드론 축구도 등장한 가운데 도내에서 첫 번째 드론 축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시작 5분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카운트다운과 동시에 각각 5대씩 모두 10대의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보호장구를 장착한 드론은 수비와 공격을 위해 정면 충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세트에 불과 3분. 하지만 굉음과 속도에 선수도 관중도 정신이 쏙 빠집니다. 요즘에 게임도 e스포츠 대회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저희도 이걸 목표로 국제대회도 나가고 다른 뭐 이런 드론이나 로봇 같은 거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세계를 알리고 싶습니다.
충북 최초의 드론 축구단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통대가 각종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과 교직원, 엔지니어와 서포터즈 15명으로 구성된 드론 축구단의 출정식을 개최하고 초청 경기에 나선 겁니다. 3대3 또는 5대5로 경기를 치르고 양 끝에 달린 링 모양의 골대를 공 역할을 맡은 드론이 통과하면 득점에 성공하는 경기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드론에 축구라는 재미를 더한 겁니다. 드론 축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대학은 4차 산업을 좀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빨리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에 4차 산업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통대의 충북 1호 드론 축구단은 오는 27일 시작하는 전국 대학 드론 축구대회에 첫 출전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온 음성 대소면과 금왕읍 접촉자가 나온 충주시 소재 고등학교 등 5개 교회에 대해 원격 수업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학교는 화요일까지 연장했고 고등학교는 금요일인 27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한편 이천에 거주하고 있는 확진 학생의 접촉자 1명의 진단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제 청남대 내 전두환 씨 동상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전두환 대통령길이 폐쇄됐습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무소는 미관상 좋지 않고 추가 훼손 가능성도 있어 동상 보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산책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을 훼손한 50대 관람객은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청주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6%로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이번 주 전국 평균치 0.25%보다 높았습니다. 구별로는 흥덕구가 0.59%나 폭등했고 상당구는 0.24% 상승했으며 청원구와 서원구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과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청주시가 올해보다 4.7% 늘어난 2조 6,022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청주색이 분명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년도 시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 시장은 코로나 위기에 맞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재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디지털 시대 연결의 가치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생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경기도 안성시와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수도권 내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 결의대회가 오늘 안성시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청주공항과 충북혁신도시, 안성과 동탄을 잇는 노선으로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민간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 동영상 상영과 결의문 낭독, 7만 5천 명의 서명지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청주 청원보건소 방영란 보건행정팀장이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방 팀장은 만 60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등 새로운 보건시책을 발굴하고 30여 년간 지속해온 봉사, 기부 활동으로 민원봉사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주시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어 일상과 행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 언어 22건을 선정했습니다. 집사람은 배우자로, 여경과 여교수는 경찰과 교수로, 처녀림은 원시림으로, 또 행정용어 중에 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 카메라,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는 선정된 언어를 전 직원과 공유해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교육청과 소속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다문화 학생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대입 성과 발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는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